홈쇼핑에서 쇼호스트들이 이렇게 말 절대 안 합니다. 고객님, 방송에서만 3만원 세일입니다. 이렇게 말 안 해요. 이 물건을 언젠가 사실 건데 방송 끝나면 3만원 비싸게 사셔야 돼요. 이럴 때 훨씬 더 주문이 많이 올라옵니다. 똑같은 말이에요. 지금 사면 3만원 깎아준다. 지금 안 사면 3만원 비싸게 산다. 사람은 심리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에 고통을 느끼는 거죠. 누군가를 설득할 땐 이득을 주지 마세요. 야, 나랑 있으면 재밌을 거야. 또 좋지만 야, 나랑 같이 그날 안 놀고 집에 있으면 좀 울적하지 않겠냐? 사람은 손실을 더 회피하려고 한다. 드라마에서 되게 웃긴 장면 있잖아요. 나랑 사귈래? 밥 먹을래? 나랑 밥 먹을래? 죽을래? 어쨌든 그 예스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. 일단 설득 파트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은 게 첫 직장이 보험 영업 사원이었기도 했고 지금 직업이 또 쇼호스트다 보니까 전 일상이 설득이에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? 사람은 타인에게 온 마음 다하고 정성만 다하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. 근데 때론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간단한 심리학적 스킬을 사용하는 게 상대방과의 관계 혹은 설득, 협상에 훨씬 더 우위를 잡을 수 있거든요. 이번 영상은 여러분 일상에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. 그 첫 번째가 바로 불가능하다는 말 대신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. 설득 되게 쉬워요. 그냥 가능하다고 말하면 됩니다. 근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? 불가능하다. 아이한테 이러는 거죠. 밤에 잠을 안 자려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. 그 아이한테 너 늦게까지 잠 안 자면 안 돼?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일찍 자는 게 좋아. 일찍 자야 너 네가 좋아하는 내일 키즈카페 갈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사람은 뭔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그것만 봐요. 스키 코치들은 스키 있죠, 스키 타는 코치들은 나무에 넘어지지 마, 나무에 부딪히지 마 이렇게 말 안 합니다. 왜냐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나무에 부딪히지 마 라고 하면 나무밖에 안 보여요. 반면에 나무에 부딪히지 말라고 하면 나무밖에 안 보이는 반면 옆으로 잘 비껴나가 라고 하면 비껴나가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시킬 땐 무엇인가 하지 마 라는 말은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.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. 뭐 협상이거나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데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세요가 아니에요. 옆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. 이런 거죠. 굉장히 간단하죠. 뭐 예를 들면 가족끼리 아이가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 한다고 해요. 놀이동산 가면 안 돼. 숙제해. 이것보다 너 지금 숙제하면 오히려 놀이동산이 아니라 해외여행 갈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것에만 포커스를 두자는 거죠.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요.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혹시 꿈이 있으셨나요? 전 옛날에 어렸을 때 실제로 헬기 조종사가 꿈이었어요. 진짜 꿈이었고 멋있었고 그걸 위해서 되게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혼냈어요. 야, 그 위험한 거를 왜 목표로 하냐? 왜 그걸 꿈으로 두냐? 그 위험한 걸. 그러다 보니까 저의 학창시절 내내 머릿속은 헬리콥터 조종하고 싶다,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고 싶다, 헬기를 타고 싶다. 결과적으로 제가 2020년도, 19년도부터 제 사비를 들여서 전 파일럿이 됐거든요. 실제로 헬리콥터는 아니고 경비행기 조종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섭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땐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걸 해야 더 좋지 않을까?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거죠. 뭐 심리학적으로도 사실 긍정적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데 희망이 생기면 행동이 따라와요. 하지마! 이러면 되게 막 주눅 드는데 너 오늘 일찍 자면 놀이동산이 아니라 해외여행 갈 수 있어. 막 희망적이잖아.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설득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. 기초공사예요. 신뢰감이라는 이 기초 과정이 없으면 그 위에 어떤 설득 스킬, 어떤 좋은 조건을 올려놔도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말을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. 대부분 말끝을 흐리는 분들이 있습니다. 흐리는 게 발음적으로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.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말투로 흐리는 분도 있지만 이 흐린다라는 말은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요. 이걸 하면 됩니다 가 아니라 이걸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때 말끝을 뾰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럼 안 되는 거예요. 자, 이 상품을 드시면 건강해집니다. 이거랑 이 상품을 드시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요? 어떠세요? 또, 자, 이 책을 읽으면 말투가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. 이거랑 이 책을 읽으면 좀 말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요? 지금보다? 어떤 멘트에서 더 구매를 하고 싶으세요?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끝을 흐려요. 그리고 정확하게 말 안 해집니다. 누군가 여러분에게 민성씨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? 이렇게 말했을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. 안 됩니다. 지금 못합니다.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끝 흐려볼게요. 민성씨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? 뭐 좀 지켜보자고요. 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수락을 한 줄 알고 나는 안 했는데 오히려 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 신뢰감에는 꼭 말끝을
명확하게 잘 매듭 지어야 됩니다. 말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듭 짓는 게 훨씬 중요해요. 그래서 오늘부터 민망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거절이나 말을 할 때 끝을 정확하게 매듭 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여러분의 신뢰도가 향상될 겁니다. 이거를 그 신뢰 회복 언어라고 하거든요. 이게 그 언어적 프레이밍 효과라고도 하는데, 일단은 변화는 되게 능동적인 이미지잖아요. 근데 개선은 수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요.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다 변화하겠습니다, 바뀌겠습니다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살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. 실수할 수 있죠. 근데 실수를 했을 때 정확한 사과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나 개선점을 말해주는 게 되게 좋잖아요. 그럴 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개선하겠습니다 보다 변화하겠습니다가 훨씬 더 좋은 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당장 바뀌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바뀌겠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멘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. 이 사이에 하나 더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? 이게 또 손실 회피 심리라는 건데, 사람은 심리적으로 얻어가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거에 훨씬 더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. 홈쇼핑, 제가 또 홈쇼호스트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들이 이렇게 말 절대 안 합니다. 고객님, 방송에서만 3만원 세일입니다. 이렇게 말 안 해요.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? 고객님, 이 방송을 보신다는 건 이 물건을 언젠가 사실 건데 방송 끝나면 3만원 비싸게 사셔야 돼요. 이럴 때 훨씬 더 주문이 많이 올라옵니다. 똑같은 말이에요. 지금 사면 3만원 깎아준다, 지금 안 사면 3만원 비싸게 산다. 사람은 심리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에 고통을 느끼는 거죠.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. 가정의 달에 3만원만 추가하면 코스 요리가 업그레이드 된대요. 어차피 3만원 쓰는 거 밥 먹으러 온 거, 그 3만원 아깝지 않죠? 그런데 밥을 먹고 밖에 나왔는데 자동차 주차 딱지가 3만원짜리가 붙어 있어요.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. 와, 내가 저기서 딱지 끊었다, 내가 저기서 신호위반 3만원 끊었다, 난 저 길로 다시는 안 간다. 저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끊은 딱지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사람은 무엇을 얻어가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거에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을 준다가 아니에요. 이걸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답니다. 여러분이 청바지를 사러 갔어요.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. 현금 주면 2,000원 깎아줄게. 이거보다 카드 내면 2,000원 비싼데 후자가 훨씬 더 현금을 많이 찾아왔다고 해요. 그리고 보험을 권유할 때도 고객님, 이번 달에 가입하시면 매달 6,000원씩 할인받아요, 보험료를. 이거보다 다음 달에 가입하시면 보상이 똑같은데요, 매달 6,000원씩 30년 동안 계속 내셔야 돼요. 느낌이 확 오죠? 한 6,000원씩 매달 30년 동안 계속 더 내야 된다고? 또 드라마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,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결혼해달라고 할 때 행복하게 해줄게 이러면 결혼 안 해요. 나랑 결혼 안 하면 한강에서 뛰어내릴 거야, 이렇게 말해요. 좀 약간 손실 회피 심리.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네가 가져갈 손해를 말해주는 거. 약속 잡을 때도, 야, 나 월요일이랑 화요일 둘 중에 하나 되거든? 그 친구 평생 못 만나요. 야, 언제 만날까? 그 친구 못 만납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야, 나 다음 주는 월요일, 화요일 아니면 시간이 안 돼 라고 해야, 와, 저 친구는 월화 아니면 못 만나는구나, 그 고통을 느끼면서 월화 중에 빨리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누군가를 설득할 땐 이득을 주지 마세요. 야, 나랑 있으면 재밌을 거야, 또 좋지만, 야, 나랑 같이 그날 안 놀고 집에 있으면 좀 울적하지 않겠냐? 뭐 이런 식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. 사람은 손실을 더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세 번째 스킬은 이중 구속 스킬이라고 해요. 뭐 선택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겁니다. 상대방에게,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깃집에 갔어요. 고기를 먹습니다. 근데 알바생이 이렇게 물어봐요. 혹시 술은 드실 건가요?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답변이 술을 먹겠습니다. 반면 안 먹겠습니다. 답변에 안 먹겠습니다가 있죠. 그런데 일을 정말 잘하는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. 술은 소주로 드릴까요? 맥주로 드릴까요?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죠? 소주와 맥주밖에 없죠. 이렇게 되면, 물론 안 먹는 사람은 아예 안 먹겠지만, 술 드릴까요? 로 질문한 것보다 술은 맥주로 드릴까요? 소주로 드릴까요? 이미 상대방의 질문 자체가 예스밖에 답변이 없잖아요. 이걸 이중 구속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.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도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, 안 되는 겁니다. 이번 주, 다음 주 언제 만날까? 이런 식으로 이미 답변을 예스로 잡아놔야 돼요. 아주 쉽습니다. 아들, 너 숙제 할 거야 말 거야? 이게 아니에요. 아들, 숙제 지금 할래? 오후에 할래? 이미 답변에 아니오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, 질문을 할 때, 설득을 할 땐 이중 구속 이론을 사용하는 거예요. 고객님, 구매하시겠습니까?가 아니에요. 고객님, A 옵션이 좋으세요? B 옵션이 좋으세요?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대방 설득에 훨씬 더 높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. 좀 약간 웃긴 포인트인데, 우리 미안하다 사랑하다 드라마에서 되게 웃긴 장면 있잖아요. 나랑 사귈래? 밥 먹을래? 나랑 밥 먹을래? 죽을래?
어쨌든 그 예스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. 무조건 사귈 수밖에 없는 상황. 어쨌든 밥을 먹는 것도 좀 어떻게 사귀는 전조 단계였으니까요. 이렇게 일상에서 한번 내가 설득을 할 때 너무 질문을 노를 대답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.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예를 들면 여러분, 굉장히 읽기 힘든 긴 문장의 글이 있습니다. 긴 글이 있어요. 딱 봐도 읽기 힘들어요.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이 글을 엄청 집중해서 읽을 거예요. 장담합니다. 자, 샤넬백 신상을 90% 세일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이 글이 아랍어로 돼 있던 영어로 돼 있건 뭐 길이 길건 뭐 폰트가 작건 어떻게든 읽으실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설득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사탕을 먼저 줘야 돼요. 사람은 심리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보로 인식해요. 근데 반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인식이 된 건 스팸 메시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똑같은 긴 문장도 나에게 필요 없다고 인식이 되면 스팸 메시지. 샤넬 90%로 신상을 살 수 있는 거면 정보잖아요.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군가를 설득시킬 땐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먼저 제안해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설득의 달인이 될 겁니다.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하는 거랑 막 처음부터 막 이중구속이로 막 손실회피 심리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랑 스팸 메시지로 인식하느냐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느냐 인식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. 이렇듯 여러분은 타인과 이야기할 땐 누군가를 설득할 땐 항상 사탕을 먼저 주는 겁니다.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말하죠?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달콤한 사탕 줄까? 엄마가 안 주는 초콜릿 줄까? 이 자전거 지금 끝까지 타면 이모가 줄게.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를 설득할 때 사탕 붙여주죠. 어른도 똑같습니다. 이 설득의 메커니즘은 똑같아요. 설득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 아시나요? 사람이 심정지 있을 때 골든타임은 4분, 또 비행기가 기체 결함을 느꼈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시간 9분. 이렇게 대부분 또 골든타임이 있잖아요. 설득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. 이 설득의 골든타임은 정확히 시간으로 지정해 놓는 건 아니고요.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 안 돼요. 이게 의사결정의 피로라고 심리학에서 말하거든요.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100권 갖다 놓고 자, 이 중에 하나 구매하세요. 안 사요. 안 사요. 그런데 책을 딱 2권만 갖다 놓고 자, 제가 이 책 2권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가 추리고 추린 딱 2권입니다.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거 어떤 걸 사셔도 실패 없어요. 100권을 준비한 것과 2권만 준비한 것. 아무래도 의사결정 피로도가 2권이 훨씬 낫겠죠. 실제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. 식료품점에서 잼을 35가지를 진열했을 때보다 3가지만 진열했을 때 훨씬 더 구매 전환이 빨랐어요.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는 너무 많은 걸 주면 안 돼요. 아까 그 이중 구속 이론 맥락이랑 비슷하죠. 자, 뭐 밥 먹자고 했을 때, 야, 너 우리 언제 볼래? 아무 때나 보자. 그 친구는 사이버 가수 아담이에요. 절대 못 만나요. 언제 한번 보자 안 돼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야, 그러면 다음 주랑 이번 주 둘 중에 하나만 돼. 딱 정해주는 겁니다. 스케줄이 안 되면 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.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. 너무 많은 제한점을 주지 마세요. 여러분이 한두 개, 그럼 3개, 많아봤자 3개입니다. 3개 정도 선택해서 자, 이 중에 어느 밥집에 갈래? 이렇게 말하는 것. 그게 바로 설득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